그러나 이 원장님은 이것을 도입하신 이후 1억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를 대폭 줄이셨고 직원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 원을 고스란히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단 1원의 4대 보험료 증가도 없이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극단적으로 대표님만을 생각하는 노무사 극대노 이인재 노무사입니다. 대표님들 솔직히 억울하지 않으세요?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이 나면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두려워집니다. 직원들 고생했다고 성과급 좀 챙겨주려고 하면 국세청에서 먼저 세금 떼가고 4대 보험공단에서 세금을 또 떼갑니다. 기껏 큰맘 먹고 보너스 줬더니 직원들은 대표님 세금 떼니까 얼마 남는 게 없어요 라고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4대 보험료 폭탄 맞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인심은 인신대로 입는 이 답답한 상황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만난 원장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이익이 꽤 많이 나서 총 1억 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셨는데요. 그냥 급여로 지급하신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급여로 지급했다고 하면 직원들 소득세, 지방세 떼고 회사와 직원이 각각 부담할 4대 보험료를 떼면 1억 원 중에 3천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표님 법인세 부담은 또 별도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이 원장님은 이것을 도입하신 이후 1억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를 대폭 줄이셨고 직원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 원을 고스란히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단 1원의 4대 보험료 증가도 없이 말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불법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장려하고 대기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쓰는 가장 완벽하고 직원도 만족하는 절세 취득기 바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표님들의 세금 고지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절세 취득기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뭔지 그 구조부터 확실히 잡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쉽게 말해 회사 안에 또 다른 복지 전용 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돈은 회사 통장에 있죠? 여기서 직원들에게 돈을 바로 주게 되면 그것은 급여가 됩니다. 급여는 당연히 세금과 4대 보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된 법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기금법인에 돈을 넘겨주는 행위를 법적인 용어는 출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연하게 된 돈은 이제 회사의 돈이 아니라 오로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절세 효과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되면 얻는 첫 번째 혜택은 회사가 기금법인에 돈을 출연하게 되면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100% 손금, 즉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액수의 한도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출연금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이익이 많이 나서 세금 부담이 큰 해에 기금으로 1억을 출연한다면 그 1억만큼의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서 법인세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더 큰 장점은 4대 보험료의 획기적인 절감입니다. 만약 1억 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바로 지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그에 따라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4대 보험료가 급여의 10%는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에게 1억을 지급하시게 되면 이게 급여가 아니라 증여로 보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비용 처리만 되고 4대 보험료나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장님만 좋고 직원들은 별로라면 복지라고 할 수 없겠죠. 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근로소득세도 안 내고 본인 부담분 4대 보험료도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을 만약에 10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하면 세금 떼고 보험료 떼면 80만 원 언저리 정도 받게 되는데요. 복지기금을 통해서 의료비나 학자금 또는 별도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100만 원 그대로 4대 보험료 없이 직원 통장에 그대로 꽂히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연봉을 협상하실 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직원도 좋고 회사도 너무 좋습니다.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회사가 회사 계좌에서 준 게 아니라 기금법인에서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통상적인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걱정 없이 온전한 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활용법은 대부 사업입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직원들이 주택자금 대출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금법인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싼 금리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많은 병원이나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핵심 인재를 붙잡는 수단으로 대부 사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원, 선택적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금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기금법인으로 출연된 돈은 다시 회사 경영자금으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미 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에 출연한 돈은 직원의 복지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의 혜택을 위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특히 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는 수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규정을 세팅할 때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설계하시는 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낼 돈으로 직원 복지 챙겨준다. 이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에 더 좋은 명분이 있을까요? 단순히 회사의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우리 회사를 직원들이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설립 절차나 정관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구조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신 대표님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이인재 노무사가 설립 및 운영까지 한 번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대표님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